안녕하세요. 흰토끼 법률TV의 김민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소송을 통해서 채무자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채무자가 돈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배우자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동산과 부동산의 경우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 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귀속 불명 재산에 한하여 부부 공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기나 등록이 되어 있는 귀속이 분명한 재산의 경우에는, 즉 부부 일방의 특유 재산인 경우에는 등기 명의자가 채무자가 아닌 채무자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한 채무자에 대한 승소 판결에 대한 집행문으로 바로 채무자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등기 등록이 되는 재산은 일반적으로 자동차 그리고 부동산 이런 경우가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제상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의 경우 등기 명의자를 기준으로 소유권의 존재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소유이거나 공유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면 이를 채권자가 입증을 해서 실질적으로 배우자의 것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서 명의를 이전을 시켜야 그제서야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권자 대위권을 통해서 채무자와 채무자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 해지권을 대위 행사하여 채무자 명의로 등기 등록을 이전시키고 그 다음에 강제 집행을 하던지, 아니면 채무 발생 이후에 채무자와 채무자 배우자가 통정을 해서 채무 면탈을 위해서 그 배우자 명의로 등기 이전을 한 경우라면 채권자 취소권 요건을 갖춘 경우 채권자 취소권 행사를 통해 부동산 등의 재산을 채무자로 복귀시켜서 그 다음에 부동산 등의 강제 집행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원칙적인 얘기고요. 다만 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과 다르게 채무자의 배우자의 동산에 바로 강제 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에 대한 승소 판결을 가지고 그 집행문을 가지고 바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가재도구나 이런 유체동산에 대하여 바로 강제 집행이 가능한데요. 그 이유는 민법 제830조 제2항과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의하여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 중 소유 기속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공유로 추정되어 집행이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부부 공유 또는 민법 제830조 제2항에 따른 공유 추정 유체동산에 바로 집행을 하여 압류가 가능하고, 다만 압류의 효력은 공유재산으로 추정이 되니까 압류된 동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하나여만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민법 832조에 의하면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는 채권자에 대하여 부부간 연대 채무를 지므로, 만약 채무자가 일상 가사에 관하여 금전이 필요해서 채권자에게 금전을 차용한 경우라면 채권자는 채무자와 채무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연대 채무를 이행하라는 차용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대한 판결을 받은 다음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바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연대 채무는 채무자 각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전액 채무를 지급해야 하므로 앞선 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과 다르게 2분의 1에 한하지 않고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액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일상 가사에 관한 법률 행위인지 보면은 대표적으로 가정 공동생활을 위하여 생활비 등에 지출된 경우, 그러니까 배우자 일방이 금전을 차용했는데 그 목적이 생활비에 이용하기 위해 빌린 것이라면 채무자의 배우자 또한 그 차용금 채무에 대해서 연대 채무를 지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 2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연대 채무를 이행하라 이렇게 소송을 진행해서 그 승소 판결을 가지고 채무자 배우자의 특유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판례가 또 중요한데요. 어떤 거를 또 일상 가사에 관한 법률 행위로 보았는지를 판단해 보면, 판례에 의하면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 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 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된다.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 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 행위의 종류, 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 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제 살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 돈을 빌렸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일상 가사에 관한 법률 행위에 해당해서 연대 채무를 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그 개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월 100만 원을 버는 그런 급여 소득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아무리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좀 가정에서 엄청 고가의 비싼 그런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일상가사를 넘는 이른바 뭐 투자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 행위라고 보지 않아서 그 대여 행위를 했던 그 배우자 일방만 채무를 지는 것이고 그 상대방 배우자는 연대 채무를 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같은 금액이라고 해도 고소득을 얻고 있는 그런 부부라고 한다면 그 부부가 그런 고가의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행위는 이거는 생활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금전이라도 그 구체적인 그 부부의 생활 장소, 지역사회, 직업, 수입 능력 이런 걸 고려해서 연대 채무가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는 것으로 판례는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구체적인 사안을 보면은 아파트 구입 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이 지출이 부부 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 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필수적인 주거 공간이 아파트가 한 채 더 있는데 또 뭐 투자를 위해서 다른 아파트를 구입한다. 이거는 이제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라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평수까지 나온 판례가 있는데요. 부인이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45평형의 아파트에 분양금을 납입하기 위한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분양금을 납입하였고 그 아파트가 남편의 유일한 부동산으로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금전 차용 행위는 일상 가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부부 양 당사자를 채무자로 걸어서 민사소송을 진행한 다음에 그 배우자가 부동산이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다가 강제 집행을 해서 채권의 전액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의미가 중요한 이유는 일단 동산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한해서만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이 동산을 경매에 붙여서 팔면은 그렇게 큰 액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가 또 복잡하기 때문에 오히려 집행 비용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고 금전 차용 행위의 목적을 잘 살펴보셔서 이게 일상 가사에 해당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연대 채무로 잡고 시작을 하셔야 나중에 그걸 판결문 나왔을 때 그걸 집행 권한으로 해서 그 배우자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소송뿐만 아니라 집행까지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